눈보라가 뺨을 때리지만 이미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품속의 아이가 파랗게 떨고 있다. 태어난 지 사흘. 아직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한 내 아들을 안고 지옥 같은 밤길을 걷고 있다. 썩은 씨를 받아서 괴물을 낳았어. 시어머니의 독설이 귀를 찢는다. 괴물이라고. 내 아들을.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바닥만 응시. 비겁한 노. 목숨 걸고 낳은 아내와 아들을 한순간에 버린 짐승만도 못한 놈. 차라리 잘됐. 이런 집에서 썩어갈 바에야 거리에서 얼어 죽는 게 낫다. 아들아,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 주겠다. 저들이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저들의 오만한 코를 완전히 꺾어 놓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 지켜봐라. 장씨 집안. 20살 윤아영이 종갓집 안채에서 첫 아들을 낳던 그 순간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장손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종부 장말수는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뤘죠. 하지만 그 기쁨은 단 몇 시간도 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돌아온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진찰을 마친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하반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척추 기형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평생 걷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었죠. 그 순간 안채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꽃이 피어있던 종부 장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손에 든 빨간 수건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손이 될 수 없는 아이는 이 집 핏줄이 아니라고, 당장 나가라고 말이죠. 갓 출산을 마친 화영은 아직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독설은 멈추지 않았어요. 3대를 이어온 종갓집에 앉은뱅이를 낳아놨다며 집안의 대를 끊어놓은 죄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남편 장태주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분노 앞에서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죠. 화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히 눈빛으로 호소해봤지만 태주는 끝내 시선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아들 낳은 며느리라며 치켜세우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화영의 귀에 들려왔죠. 불길한 조짐이었다는 둥, 집안에 애군이 끼었다는 둥 말이에요. 새벽이 되자 장말수는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아이와 함께 이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갈 곳도 없는데 무작정 나가라니 너무나 잔혹한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화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집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지켜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새벽 5시, 화영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종갓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대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 시선에는 조금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만이 중요했던 거죠. 화영이 아이를 안고 도착한 곳은 시내 변두리의 허름한 쪽방촌이었습니다. 평수도 제대로 안 되는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죠. 보일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당장 머물 곳이 절실했던 화영에게는 그곳이라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갓난아기는 밤낮 없이 울어댔고 화영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몸도 아팠지만 참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친정에서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종갓집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게 고작 몇만 원뿐이었거든요. 아이 기저귀와 분유값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빠듯했습니다. 화영은 아이를 업고 동네 슈퍼마켓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요. 하지만 갓난아기를 데리고 일할 수는 없다며 어디서나 거절당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화영을 버티게 해준 건 아들 주영이었어요. 작고 약한 몸이지만 화영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거든요. 의사들은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화영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화영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죠. 이런 어미 밑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아이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쫓아낸 시댁에 대한 분노,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남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는 점점 더 큰 에너지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밤 화영은 아이를 재우고 작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야위고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했거든요. 화영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주영이와 함께 이 바닥에서 일어서겠다고, 언젠가는 시댁, 사람들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화영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1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여자의 처절한 도전이 시작된 거죠. 다음 날부터 화영은 주영이를 등에 업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주영이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마치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30년이 흘렀습니다. 화영은 이제 51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만들어낸 그의 모습은 과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대형 호텔 컨벤션홀에 들어서는 화영의 모습은 그야말로 성공한 여성 사업가 그 자체였어요. 오늘은 국제기업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화영이 운영하는 YH글로벌이 올해의 우수 기업상을 받게 된 거예요. 포럼장 입구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화영이 나타나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화영의 곁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백재현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백상그룹 회장이었어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기자들은 더욱 분주하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재혼한 지 5년째지만 여전히 화제가 되는 부부였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화영의 뒤에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30살의 윤주영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는 촉망받는 학자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당당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주영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포럼이 시작되고 화영이 단상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화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했거든요. 화영은 30년 전 갓난아기를 안고 쪽방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며 사업을 일궈낸 과정을 진솔하게 털어놨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특히 화영이 아들에 대해 말할 때의 표정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하는 화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주영도 엄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상식이 끝나고 인터뷰 시간이 되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말이에요. 화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힘든 순간은 많았지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자신을 믿어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때 주영이 휠체어를 굴려 엄마 곁으로 다가왔어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주영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성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것이 전혀 불행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백재현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화영과 주영 모자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들은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같은 시각, 한때는 지역의 명문가였던 장씨 종갓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와가 여러 곳에서 떨어져 나가고 담장도 군데군데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30년 전 화영을 쫓아냈던 그 위풍당당한 집은 이제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장태준이 낡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52살이 된 태준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반 이상 빠져 있고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손에는 맥주캔을 들고 있었는데 이미 몇 개째인지 바닥에는 빈 캔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바로 그 국제기업 포럼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화영이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태주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 화영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는 순간 맥주캔을 떨어뜨렸습니다. 화영이었어요. 30년 전 눈보라 속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화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 성공한 기업가의 당당함,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 태준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젊은 남성이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주영이었습니다. 태준의 아들이기도 한 그 아이가 이제는 훌륭한 성인이 되어 하버드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자신을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화영의 목소리가 태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태준은 주저앉았어요.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화영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지 않았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화영과 아이가 짐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젊었던 태준에게는 가문의 체면이 더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화영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이런 성공을 이뤄냈는데 자신은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 말만 듣고 살다가 사업도 실패하고 재혼도 실패하고 결국 이렇게 폐가에서 혼자 술이나 마시고 있으니 말이에요. 더욱 가슴 아픈 건 주영이의 모습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태준을 더욱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요. 텔레비전에서는 백재영과 화영이 함께 인터뷰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말하는 백재현의 모습을 보며 태준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더 잘 돌봐주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여든이 넘은 장말순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장말순도 화면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봤어요. 화면 속의 행복한 가족을 보며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후회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며칠 후 장씨 종갓집에 특별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에 정성스럽게 쓰인 주소, 그리고 발신인 이름을 본 순간 태주는 손이 떨렸어요. 윤화영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편지를 뜯어본 태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종갓집을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거절의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장말순도 편지를 읽어봤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화영이 온다는 소식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오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게 남아있던 일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태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화영의 글씨체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 단정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화영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걸 글씨체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추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영이도 함께 오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백재현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태주는 이 부분을 읽으며 더욱 초조해졌어요. 자신이 버린 가족이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자신 앞에 나타날 예정이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태준과 장말순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려고 해봤지만 워낙 오랫동안 방치해둔 탓에 제대로 치우기도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화영이 왜 오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두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화영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쫓겨났던 며느리가 이제는 큰 성공을 이루고 돌아온다니 동네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태주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화영이 자신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던 그 간절한 눈빛 하지만 자신은 끝내 외면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겁했는지 모르겠어요. 장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과거의 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가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그 판단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주영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더욱 그랬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태준과 장말순은 대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차가 멈추자 먼저 백재현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영이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주영이가 휠체어로 내렸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정말 품격 있는 가족 같았어요. 태준과 장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영은 태준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예의는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예전처럼 주눅 들거나 위축된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30년의 세월이 화영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화영이 종갓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눈보라 속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쫓겨나던 그 여자가 이제는 당당한 기업가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화영의 모습은 그야말로 성공한 여성의 전형이었습니다. 백재현은 화영의 곁에서 자연스럽게 그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당에 자갈길이 고르지 않자 화영의 팔을 살짝 잡아주고 주영이의 휠체어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죠. 주영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30살이 된 주영이의 모습을 본 태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이 버린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장말수는 화영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3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이야. 지팡이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영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이제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화영의 목소리에서 예전처럼 떨리거나 주눅드는 기색은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화영은 성장했는데 자신은 오히려 퇴보한 것 같았어요. 화영은 천천히 안채를 둘러봤습니다. 기와가 떨어지고 벽지가 뜯어진 모습,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 그리고 한때는 위풍당당했던 종갓집의 초라한 현재 모습을 차분히 관찰했어요. 아무 말 없이 보고 있는 화영의 표정에서 태준과 장말수는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주영이가 휠체어를 굴려 화영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났지만 환영받지 못했던 기억은 없다고, 오히려 엄마 덕분에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주영이의 말에 장말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재현도 입을 열었어요. 화영과 주영이를 만난 것이 자신 인생의 최고 행운이었다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과 배려라는 걸 이들을 통해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태준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화영은 드디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나던 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갓 출산을 마친 몸으로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안고 나서야 했던 그날,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그 절망감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특히 화영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지켜달라고 눈빛으로 간청했는데 끝내 외면당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털어놨어요. 그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이 집에서 쫓겨난 덕분에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주영이와 함께 더 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 집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주영이도 엄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지만 그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진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집의 편견에 갇혀 살았다면 지금의 성취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어요. 태준과 장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영과 주영이의 말 하나하나가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자신들의 편견과 고집 때문에 진짜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화영의 말이 끝나자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장말수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태주는 고개를 들어 화영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 여리고 약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의 화영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가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주영이가 휠체어에서 화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를 격려하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백재현도 화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의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 말이에요. 그때 장말순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장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바닥에 무릎을 대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갓난아기와 산모를 내쫓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가문의 체면만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장말수는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특히 주영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것이 평생의 죄라고 했어요. 지금의 훌륭한 주영이를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태준도 결국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라고 했습니다. 화영과 주영이를 버린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화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장말순과 태준의 사과를 듣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화영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화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고맙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30년 전 정말 필요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치유했다고 했어요. 특히 화영은 주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용서할지 말지는 주영이가 결정할 일이라고, 자신은 이미 이 집과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어요. 감정적으로도 정리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영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의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다시 가족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이미 진짜 가족을 찾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백재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다고 담담히 말했어요. 백재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영이와 화영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고, 혈연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라고 했어요. 이들과 함께하는 현재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화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앞으로는 서로의 길을 가자고 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화영이 종갓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30년 전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한 걸음으로 차를 향해 걸어갔죠. 주영이와 백재현도 나란히 따라왔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차에 오르기 전 주영이가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장말순과 태준의 모습이 보였어요. 주영이는 아무 감정 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없었지만 애틋함도 없었어요. 그냥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백재현이 차 문을 열어주며 화영을 배려했어요. 그리고 주영이의 휠체어도 자연스럽게 차에 실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미 몇 년째 반복되어 온 일상이었거든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게 당연한 가족이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화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주영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어요. 만약 그때 종갓집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백재현도 룸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들과 만난 것이 자신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차 안에서는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다음 주에 있을 주영이의 학회 발표 이야기, 백재현의 회사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 그리고 화영의 사업 확장 계획까지 서로의 일을 챙기고 응원하는 진짜 가족의 대화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주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 종갓집에 간 것이 정말 잘한 일 같다고, 이제야 완전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화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거든요. 백재현이 화영과 주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족 포옹이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포옹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 같았어요. 그날 밤 화영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앞만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와 백재현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며칠 후 주영이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학회 발표와 연구 때문이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화영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는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으니까요. 화영과 백재현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진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부부 말이에요. 화영은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종갓집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화영에게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일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화영처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